전산동 동화쌤입니다. 근데 수트 문학 흔하는데 콩지 팥쥐전 이거 하면서 나는 진짜 콩지가 착해 팥쥐가 착해? 콩쥐요. 그지? 네. 근데 팥이 더 비싸잖아 좋은 거고. 근데 왜 콩지가 더 착하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옛날에. 어쨌든 감사는 팥쥐가 콩쥐에게 얘가 얘한테 해를 입힌 사실을 노파에게 듣고 알게 됐대. 듣고 본문의 병풍 뒤에 녹의 홍상 녹색에다가 녹색 위도 아래 홍색 치마니까 예쁜 옷 입은 콩쥐가 팥쥐로 인해 연못에 귀신이 되었다고 감사에게 말하므로 그러니까 노파한테 말했냐 귀신이 얘기했냐 요 차이네 그치? 네. 그러면 콩쥐 팥쥐는 귀신이 나온다고 뭐라고? 노파 X 귀신 O 이렇게 쓰면 끝이야 콩쥐 팥쥐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자 오늘 지금 타이밍에서 해주는 건 뭐라고? 더 짧게 쓸 수 있었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해줄게 됐어요? 노파 X 귀신 O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팥쥐가 감사 팥쥐 그지? 이렇게 감사 해놓고 여기서 귀신 노파 X 이렇게 쓰면 되지 위에다가 이해됐어요? 자 어이 못 오던가 왜 못 오냐 쾌 안에 너를 결박하고 아니니까 그치? 뭐 쌀 뒤주 같은 거 쾌 안에 너를 결박하고 고 쌍비복 외걸쇠로 이렇게 잠금 장치 쌍비복 외걸쇠로 용거북 자물쇠로 이것도 자물쇠 걸쇠 감그는 거야 수기식이 잠갔대 그냥 내가 어찌 그리 안 오냐 근데 언제 이렇게 안 오냐 근데 이렇게 잠갔더냐 소리 나는 대로 읽어 고단은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대략의 내용을 그 내용하고 유치하게 맞춰서 해 그러면 이게 못 읽을 것 같은데 외워지잖아 잠갔더냐 이건 아래 하나 아래에서 자물쇠 됐어요? 자 폐쇄성을 가진 공간에 구속되어 못 오는 것 그러니까 폐 안에 너를 결박해놓고 이걸로 잠갔냐 그래서 니 안 오냐 이런 뜻이냐 그래서 내 어이 그리 안 오냐 이것 때문에 안 오냐 이렇게 잠겼냐 못 나와 탈출 못할 만큼 그럼 뭐라고 없었는데 폐쇄성 탈출 못하는 공간 이렇게 하면 끝이지 자, 한들이 설한늘 이리언이 날 보러 올 리 없으랴. 그쵸? 이미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태도. 근데 설한날 이언을 날 보러 올 할 리 없으랴. 이미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태도. 한들이 설한 날이언이 시원한 날이야, 설한? 잘 모르겠어. 한들이 설한 날이언이 날 보라 올 할 리 없으랴. 날 보러 올 할 리 없으랴. 날 보러 올 할 리 없으랴. 이미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태도. 그냥 날 보러 보러 와라. 그렇게 간단한 결론으로만 얘기하면 보러 와라. 이렇게 밑줄 쳐놓고. 근데 이제 해석 안 되는 건 따로 한번 또 쭈르륵 해서 한번 해석해보자고, 다음에. 네. 자, 어느 행상 안에 정읍에서 이렇게 이 꼭대기 위에서 기다리는 거죠. 망부석 전설이 있어서. 여자가 저기 멀리 있는 시장 갔다 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기야 내가 하는데 이게 너 가다가 여기다가 함정에 진대를 디대올세라. 걱정하는 거고 어기야 가공일이 이게 달이 내 가는데 잘 비춰줘서 남편 돌아오는데 잘 비춰줘서 달아 높이 떠갖고 어둡지 않게 좀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 해는 아니구나 달 그죠? 보름 따라 떠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남이 저물까봐 점그랄세라 저물까봐 이렇게 나오네. 내 님 가시는데 내 가는데 너 가는데 점그럴까 상황에서 정업사 천년의 기다림 한 인물에 다른 인물로 시선 옮겼다. 이거 뭐야? 내면을 그리고 있다. 문순태가 따로 요걸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죠? 네. 월화의 내면 중략 이유는 노림의 내면. 그러면 요 내면이 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다가 써놓고는 뭐고 월화 화살표 그죠? 그 다음에 노림 이렇게 쓰면 되네. 그러니까 저 더 줄여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놓지만 나중에 이걸 다 읽을 필요 있을까? 그지? 네. 월화, 노림, 화살표, 내면 하고서 거기다 추가로 내면이 뭔지, 내면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기록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 중략이니까 이 중략이후 요거 오면은 써놔야지. 중략이후. 가의 어느 날은 나의 월화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찾아가는 큰 샘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장소. 언어와 관련, 가의 언어와는 관련 없다. 이 가의 언어를 찾아야죠. 가에서 가의 주제랑 관련해야 되고, 이거는 뭐 어느 곳으로 간다 라면 보름달을 뜨는 방법은 여기죠. 여기 기원한 장소. 네. 여기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쪽 멀리 시장 간 거 구경할 수 있는 요 장소겠죠. 네. 요 장소. 동래의 여민락, 시풍형, 취합형에서는 용비어천가 전체가 아닌 일부 장을, 전체 125장이죠. 용비어천가. 네. 1에서 125장인데 다 하지 않고 몇 개만 1사장, 치fun형 18장, 취합형 16장. 이거 써놓는 건 이거 써놓기만 하는, 기억하는 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B의 까마귀와 C의 까마귀에 대한 논평. 그러니까 까마귀가 하나는 충실이고 하나는 간신이고 그러겠죠. 네. 아니까 까마귀 검다하고 백날 웃지 마라. 그러니까 속은 검어 보이지만 일 열심히 한 농부처럼 속 검어지만 속은 시다. 너는 백로야. 너는 잘난 척하고 네가 충신이라고 하지만 얘가 속안이 더 시다. 너는 막 겉이 검다고 얘가 속이 검겠냐? 너는 겉이 시다고 하지만 속은 시커멓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요? 대상의 속성을 통해 다른 평가를 드러냄. 그러면 평가를 동일 기준으로 이루어진 동일 기준. 그러면 이게 이 까마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그죠? 원래 희택이 더 좋아. 근데 겉이 검다고, 지금 잠시 모함을 받았다고, 뭐 이런 거 되고, 외모가 그렇다고 속까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지. 계열적 병렬, 동일한 수준의 통사는 문장,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기적은 연쇄성, 단계성, 뭐 기계적으로니까 단계적인. 연쇄는 연결돼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 공부하면 공부하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또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또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두 번씩 써주는 게 연쇄성이고, 단계성은 점차 심화되는 거고, 요거는 계열이니까, 계열이 동일 수준의 통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부사어 이런 것들 통사로. 됐어요? 네. 가마귀 쫓아들거니와 쫓아든다. 뒷동산에 느려진 고향 남계 뛰더니 가마귀로다. 고향 남이에 들어오는 게 가마귀인데, 사는 날 뭇가마귀 한 대 날려서 덤벙덤벙 하고 같이 있어서 바꾸니 아무 까마귀인지 어떤 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자, 어떤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를 발견하고 쫓아와서, 그죠? 나무에 까마귀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서 있대. 그죠? 그러면 뒤텀벙 하면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대. 됐어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쫓아 들어와서 부안해동 까마귀들, 그 화자의 세상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저놈이네. 그제? 자, E와 D는 행동을 달리했다. E, A, B, C, D, E. 까마귀들. 뭐 어떤 까마귀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제? 까마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모르는 까마귀네. D는? D. 싸는 날 뭇까마귀 한 대 내려 뒤텀벙, 그죠? 뭇까마귀니까 이거는 뭐라고? 기존에 있었던 까마귀들이네. 그러면 A 까마귀가 B를 따라서 뒤통수에 들어와서 여러 까마귀가 날아 들어있고, 그래서 까마귀를 뒤엉켜 싸우고, 그래서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같은 행동을 함. 누군지 몰라. 이렇게 싸우죠. 묵까마귀 중에 하나 라는 거네. 그죠? 근데 이렇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분은 되는데 뭘 의도해서 써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거만 구분해보라는 거지. 네. 그럼 줄거리만 알면 되잖아. 그게 이제 이와 뒤에 같은 행동한다는 거니까 싸우는 까마귀가 누구 까마귀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적으려고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백사장 홍로변에 꾸벅이는 백로더라. 꾸벅꾸벅 조는 백로더라. 뭐 꾸벅거리는 일신이 한가를 솔저 무슨 말이야 말해서. 그러니까 뭐 백사장에서 해변가에서 그냥 이렇게 조는 것처럼 있는 백로들이 그제 한가했다는 거지. 선정솔저는 뭘까? 선정살저 선정 일신이 한가할건정 살이 쪄서 일신이 한가하고 할 일이 없는데 살쪄 뭐 하느냐고. 그죠?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꾸벅꾸벅 하면서 먹어. 그러면 한가하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는데 살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충성할 것도 아니고 임금한테. 됐어요? 무등은 이제 광주에 있는 산이에요. 무등산. 그럼 여기에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 여기다 다 묻고 가는 공공묘지도 있고. 가나는 뭐 한가 별거 아니라고. 저 눈비진 햇살에 있는 등성이 무등산. 여름산이잖아. 이 살결 마음씨 광주 사람들 다 보담아줬다. 여기에다가 무등산에다가 묻히고 살고 그런다고. 이해되세요? 네. 이강벽의 결혼 하나둘씩 돌려주면서도 당신의 사랑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불어납니다. 뭐 나눌수록 커진다 뭐 이런 거네. 가는 타고난 마음씨는 가난으로 가릴 수 없는 순수함, 정신적 가치. 뭐 자 무등산 밑에서 가난해서 오존도순 잘 살았다고. 됐어요? 네. 나는 물질을 포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나눌수록 커진다. 뭐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임철호의 동행은 회상 위주의 소설, 과거 시제로 소설했다. 회상을 현재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 회상을 다시 또 그러니까 회상으로 돌아가는 거, 시간으로 돌아가서 현재처럼 쓰는 것도 있고, 과거 회상을 하면서 현재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이해되세요? 회상이 두 가지라고. 현재 시제 사용은 독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적절하지 않고 독자는 안 들어가고, 현재 시제는 이걸 그 당시에 있는 것처럼 쓰는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같이 대화하면서 독자한테 뭐 독백하듯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청자하고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이랬다고. 그죠? 이때는 라떼는 말이야 하는 거고, 이때는 그 시기처럼 해야 된다고. 근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독자 참여는 어렵지. 끼어넣을 수가 없잖아, 과거로 데려가서. 김광규의 상행, 흔들리는 찻장 위로 올라간다는 거네. 그래서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 모른다. 너의 모습이다. 낯선 얼굴, 너의 모습. 라 생각하지 말아다오. 라고 사세에 준질해서 소신의 삶, 거리를 두고. 낯선 얼굴. 자기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상행도. 문득 낯선 얼굴. 자기의 새로운 면. 뭐, 그래도 자기지, 뭐. 그래도 자기지.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임철호의 동행은 사람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식이네. 그 열차를 탔는데 그죠? 열차를 탔는데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그죠? 누구야 그거? 그 동행이야? 무국에 던진다. 그거 있으면 시선을 박는다. 까칠한 거 그런 결정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 요거만 나오네. 한가 하루 저래. 이게 지하철 타고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 동행이 아닌가 보다. 임철호 동행. 동행이 너무 많아서 그쵸. 기억은 기억일 뿐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의 흔적조차 담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뭐 과거를 잊어라. 뭐 이런 거네. 일상의 건강과 망상을 극복할 거는 아니다.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서 악몽은 흔적조차 이걸 지워라는 건데 악몽하고 권태하고 완전히 다른데. 망상하고 완전히 다르고. 네모난 사진은 너를 세상 밖으로 나오는 돕는수다. 이렇게 사진 밖을 생각하라는 거네. 수배자인 너의 사진,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너의 처지를 드러낼 수 없는 사진으로. 수배되면 당연히 못 나오지. 이게 없어져야 나오지.
자, 한경, 변방에 우주는 새, 나기주, 최주사의 견해가 반역 성격을 갖는 점. 반역. 최주사, 최천지, 뭐 이런 것처럼 주사. 최사장, 최선생, 이런 건 똑같은 건데. 반역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웃으며 지적하지만 주장 철회를 요구하지 않음. 주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지 않음. 스스로 끝까지 보라는 얘기네, 뭐, 그지? 네. 다른 대화 상황에서 최군수의 우려를 드러냄. 법국 군대와 대결. 구신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국 군대가 프랑스 군대, 신부들, 네. 구신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희생을 우려. 법국 군대와의 대결을 많은 희생, 비극성 초래하지. 옛날에 요시기 거 쓴 거구나. 네. 개화기 때. 뭐야? 지세와 진상물, 지세와 진상물에 대한 이야기. 법국 군대, 군함 군대. 대화는 가상의 공적 역사. 상상해봤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죠? 지세는 땅세, 진상물은 물건. 그죠? 네. 법국 군대와의 관련된 인물 간의 대화를 해서 역사의 한시간에 허구적 인물들을 만들고 대화를 하게 했다. 재구성. 근데 역사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역사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가상의 군대면 가상의 상황이면 법국군함과 군대라면 가상의 상황과 역사를 좀 패러디한 거 하고 뭐 이거는 판타지 소설 계열이라면 역사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것도 판타지인데 이거는 재구성할 수 있는 재구성하는 거 역사물 했을 때 재구성하는 거랑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건 또 다르다는 거지. 좀 차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공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대의 사건을 자꾸 이렇게 조합해갖고 만드는 것도 있고, 네. 그것도 소설이지만,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제 평행세계?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이 일어나는 평행세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어요? 박완서 해봐라. 해산바다지. 바리대기. 바리대기도 여러 번 나왔네. 바리대기. 가와 나와 달리, 가의 나와 달리. 이렇게 요다하고 요다가 착각한다는 거지? 네. 그지? 나는 바리대기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걸 착각해, 그지? 네. 나중에 하다가 보면. 참 신기하게 시험 보다 보면. 가의 나도 바랄 같은 생각에 편치 못한 마음을 지녔음. 편치 못한 마음.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되게 그런데. 딸 낳는데 편치 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 난리 날 텐데. 수능에서. 수능 안 나오는데. 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제재가 또 따로 있어. 나오면 난리 나. 시어머니의 임종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돼. 딸넷을 낳고 아들을 낳을 때도 탑을 가지 않고 병복을 밀어준 시어머니. 어이구. 그렇지. 원래 죽을 때 삶에 대해서 깨닫는 거야. 임진록은 외왕은 관리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명당의 지시에 순종하고 자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팼다는 거지. 사명당이. 머뭇거려 쓰나 말릴 말을 듣고 문서를 작성한다. 거꾸로 하네, 그지? 근데 왕은 버텼다는 거지. 근데 대세가 그렇다.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왕은 과실이 없는 거야. 밑에 애들이 잘못한 거야. 옛날 항상 그 논리는 옛날 사람들 논리는. 김은 칼의 노래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는 어명에 따라 다른 신하로서 영부를 완성하기 위해 실존적 삶의 위기, 존재하는 위기, 정치적 권력의 위기, 왕도 쫓겨나는 건데 모두 감수해낸 자신에 대한 안도가 무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전쟁의 실질적 위기를 감수하며 전쟁터에서 책임을 수행하다가 죽은 것.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자연사라는 거지. 네.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무인들의 자연사와. 나 가르치다가 죽으면 자연사야. 학생은 내가 그러는데 공부하다 죽는 게 자연사라고. 안 믿어지지? 응?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말 맞는 거랑 진짜 맞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항상 아우를 위하여 나는 동생과 공유하는 기억을 언급하면서
편지 사연을 전한다. 영도포 어머니 공장의 뒷길 19년절 사연 생각나니 생각날 거야. 생각나니 생각날 거야. 생각나니 생각날 거야. 이렇게 공유한다. 근데 나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만 하는 거.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뭘 과거를 그렇게 보는 건 나쁘지 않아. 기억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또 모아서 또 새롭게 과거를 미래의 시간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대로 계속 써. 바쁜데 사는 게. 최서의 탈출기. 부지런하다면 이때처럼 우리는 부지런하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식구처럼 정직하면 어디 있으랴. 서리적 반문. 이렇게 어디 있으랴. 서리법이 아니야. 물음표가 있어서 원래 서리법이었는데 답변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서리적이에요. 근데 정직하면 어디 있으랴? 없죠. 그러니까 반문이에요. 서리법도 아니고 서리적 반문. 자신의 부지런함과 경직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야,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제? 네. 서간체 소설, 편지죠, 편지체 소설.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가 있다.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얻어 터진다, 머리가 깨져 죽게 된다, 그런 나를 얻고 간다. 19년 전. 시제를 쓰는 것도 참, 소설 써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시제하고, 시점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와 설명글의 간격, 분량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제일 어려운 게 시점 유지하는 거고. 이해돼? 그 다음에 시제 쓰는 거랑, 관점, 시제, 그 다음 뭐라고요? 대화글하고 설명글의 간격, 이렇게. 그리고 길이. 묘사를 하느냐, 직접 묘사를 하느냐, 간접 묘사를 하느냐, 설명을 해주느냐, 어느 부분을 보여주느냐, 어느 시각으로, 앵글. 그러니까 꼭 그 작가들이, 뭐더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보고 이렇게 상황을 딱딱 찍어갖고 사진처럼 찍어서 쭈루룩 연결시켜갖고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사진처럼 어떤 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뭐를 짓느냐 사진 안에다가 백지야 거기다가 등장인물 들어가세요 뭐 들어가세요 이렇게 어쨌든 19년 전 11살 때 이야기를 함으로 현대 시대라 볼 수 없음 옛날 과거 시대로 썼다는 거네 그죠? 근데 편지인데 옛날에 이랬지 그런데 지금 이랬지 그러면 옛날에 가서 막 그럼 소설 되는 거죠. 근데 소설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편지는 현재처럼 쓰는데 소설은 과거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그지? 네. 구분해보자는 문제가 가능했던 거지. 네. 일연, 수로부인, 수로부인이 유한부인 뭐 지금은 판무파탈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고전에. 한 늙이가 나타나 말했다. 지어 부르는데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부인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공이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수로 부인이 이 헌화가에서 저 절벽에 있는 꽃 좀 꺾어달라고 그 사람도 수로 부인이고 이 바닷가에서 용왕한테 잡혀간 애도 수로 부인이고 그 수로가 납치됐다는 거 말이죠. 수로 부인이 납치됐다는 거예요. 수로 부인. 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수로가 납치됐다고 해서 수로가 왜 납치되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수로 부인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일연은 상징유사 쓰는데 그래서 제시한 계책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공의 말대로 했더니 공의 말 아니야? 공의가 아니야. 공이라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대로 공의 말대로. 공의 그 무슨 공? 그러니까 공의 너의 말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공경대구 할 때 무슨 공이었어요. 그 수로 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했더니 해야 되는데 공의 말대로 써놔서 네가 그 뜻이 아니라 이 공이 그 왕이잖아요. 왕이 그 말대로 했다고. 공이 말대로 했더니 무슨 선정공인가? 공이 네. 공이 말대로 했다 이렇게. 네. 이거 다른 사람이 네. 당신의 말대로 한 게 아니라 네. 공이 3자의 입장에서 공이 네. 임금이 말대로 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나게 써놓은 건 맞는데 여기서 또 시험 볼 때 뭐가 필요한지는 또 다를 수 있고 시험 보기 직전에 읽어야 될 거는 또 다를 수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떠올려서 읽으면 이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1차고 2차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시험장에서 꼭 보겠다 하는 건 또 따로 추려야죠. 네.
이해되나요? 네. 그거를 여러 번 읽어야지 이걸 여러 번 읽을 수는 없잖아. 네. 가끔가다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를 5번 읽으면, 아니, 한 번 읽으면, 그 압축해서 써놓은 거는 5번 읽고. 이해됐죠?